이상하게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살이 안 빠져.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살 빼야지 하면 왜 먹는 게 더 땡기는 건가? 다이어트 생각이 하루 종일 지배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게 돼.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다면 의지부터 버리세요.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해도 되는 일 하나 없는데 다이어트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 먹지 마세요.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다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약할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목표, 몇 킬로 빼야지, 언제까지 빼야지 이런 거 집어치우고 내가 의지가 없어도 다이어트 의식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살을 잘 빼는 사람들,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무엇이냐? 바로 살이 잘 빠지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시스템 속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살이 잘 빠지는 시스템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환경, 루틴, 메커니즘. 환경은 다이어트의 하드웨어, 루틴은 다이어트의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은 배커니즘은 다이어트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환경 세팅하기입니다. 환경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물리적, 심리적 배경이에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살들이 잘 빠지도록 내 하드웨어, 나의 주변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환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처한 환경과 주변에 많이 휘둘립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도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 되는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내 눈앞에 서브웨이가 있느냐 마라탕이 있느냐에 따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섭취하는 음식이 결정됩니다. 즉 환경은 노력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환경을 좀 더 우리의 생활로 끌어와 볼게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탕비실이 있어. 거기에 너무 맛있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치솟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이 딸리네 싶으면 나도 모르게 탕비실에 가서 그 간식을 먹는 거예요. 왜? 내 직장 환경에 탕비실이 있고 거기에 간식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맛집에 일가견이 있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맛있는 음식에 노출이 될 거고 입맛이 그 맛돌이에 길들여지면 더 맛돌이를 찾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집 부엌에 가면 냉장고에 가면 항상 빵이 있고 떡볶이가 있고 살찌는 음식들이 있다면 나는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고프지 않을지라도 부엌에 가서 살찌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왜? 우리 집엔 살찌는 음식들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꽤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주변에 별다른 의식 없이 의심 없이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맞춰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을 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게 시각적, 물리적 유도 장치를 만들 거예요. 우선 내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 주변을 세팅해 볼게요. 첫 번째, 집. 저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간식들은 사두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음식들은 구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게 되면 그냥 그 한 끼에 끝내지 남은 음식을 냉동실에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한 끼로 먹으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또 자극적인 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끼에 끝냅니다. 그리고 거실에 요가 매트와 폼롤러는 항상 깔아둡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거나 복근 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폼롤러를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세팅해 두는 거죠. 눈에 보이면 몸이라도 좀 풀까 하게끔. 그리고 침대나 식탁이나 책상 위에 괄사나 마사지 기기를 둡니다. 눈에 보이니까 수시로 머리도 풀고 승모근도 풀고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팅한 것 같죠?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한번 환경을 이렇게 세팅해서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노출시키고 몇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직장. 이 직장, 일하는 곳의 환경을 바꾸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것과 안 하고 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일단 탕비실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탕비실을 만드는 겁니다. 살이 안 찌는 간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거죠. 점심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회사가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몇몇 동료들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혹은 개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식 드시되 양 조절을 필히 해주시고요. 내가 메뉴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입장과 입지가 된다면 맛있지만 최대한 클린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의견을 내보세요. 그리고 캠프를 할 수 있다면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이게 이미 양 조절도 되어 있고 클린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에 익숙해지면 그냥 이게 내 점심이구나 이런 무의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싸요. 여건이 되신다면 도시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일 끝나고
요거 피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 저녁 한 끼 먹자, 요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 끝나고 한 잔씩 하다 보니 살로 적셔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빡치는 일, 짜증나게 하는 상사 얘기하면서 마시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술과 안주를 들이킬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살을 뺀다? 오, 쉽지 않아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식사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 아니 뭐 다이어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참에 다이어트 핑계로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나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싹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손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날 사람만 만나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약속도 안 잡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거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점심 먹고 카페 가고 저녁 먹고 술 마시겠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만남으로 불필요하게 먹지 말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만남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적당히 행복하게 먹었으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환경이 하드웨어라면 루틴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분, 나만의 루틴이 없다면 이참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루틴이라는 것이 정말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루틴의 정의는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일정한 순서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루틴은 단순한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의지력의 자동화를 만들어냅니다. 루틴의 가장 큰 목적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의지력은 매일 한정된 양만 공급되는 배터리와 같아요. 나약하다는 거죠. 오늘 운동 갈까 말까, 저녁 뭐 먹을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배터리는 소모됩니다. 루틴은 이 고민의 과정을 없애고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쇼츠에 다이어트 하루 루틴 영상을 올리면 꼭 달리는 댓글이 대단하다, 부지런하다, 안 힘드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힘든 거?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왜? 저는 이게 제 루틴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 의지가 들어간 건 없어요. 이렇게 루틴은 알아서 몸이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루틴은 특정 신호와 행동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직장에서 탈출한다 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헬스장으로 간다 라는 행동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A 하면 B 한다 라는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지마! 라는 저항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제가 스트레칭이랑 복근 운동 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침에 일어난다 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을 한다 라는 행동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루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저는 아침에 기상하고 1시간 후에 똥을 싸요. 매일. 이 똥 싸는 것도 루틴이 되어서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오면은 배출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루틴은 습관의 전 단계입니다. 습관이 결과라면 루틴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설계 단계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루틴은 만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똥 싸는 것처럼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루틴 초기에는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해. 근데 이 초기 단계만 넘어서면 습관처럼 몸에 배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알아서 살이 빠질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는 거죠. 이건 결국 살찌는 습관이 들어설 구실을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오전 루틴은 크게 공복 시간, 아침 식사, 오전 활동, 화장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우선 저는 공복 시간 14시간에서 15시간 갖고 있고요. 아침 식사는 하지 않으며 물과 커피를 마셔주고 있습니다. 오전 활동으로는 스트레칭 10분, 복근 운동 10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나면 장도 깨어나서 화장실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매일 화장실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오전 루틴도 만들어 볼게요. 공복 시간은 초보자라면 12시간, 중급자라면 14시간,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 하면 16시간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가벼운 식사로 해보세요. 하루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끼에 첫 입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 대사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샐러드나 요거트볼 같은 간단한 식사를 추천드릴게요. 바나나 식빵 단백질 쉐이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은근 당이 높고요. 단백질 쉐이크는 액체여서 흡수가 빠르고 저당이어도 감미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강한 탄수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커피는 당연히 아메리카노고요. 당이 많은 라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살찌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전 활동은 공복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데 직장인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출퇴근을 도보로 했지만 준비하는 시간, 대중교통 이용, 운전 같은 활동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화장실은 사실 매일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잘 가야 아랫배도 가벼워지고 묵직한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화장실을 잘 가는 방법은 삶은 양배추를 먹는 것,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것인데요. 장활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침에 폼롤러로 아랫배를 살살 문질러 보세요.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배가 아프고 위까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 폼롤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 점심 루틴. 크게 식단과 식후로 정해볼게요. 점심은 먹는 시간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시간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저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먹고 탄단지 플러스 채소 구성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식단이 제 점심 고정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정해진 급식 먹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볍게 걷거나 정리하면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점심 루틴도 만들어 볼게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정해주는 것이 좋고요. 일반식을 먹는다면 밥 양을 좀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먹는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꼭 해주세요. 이게 진짜 작고 사소한 건데 진짜 크게 작용해요. 뻔한 얘기지만 식후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서 가짜 배고픔도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입 터짐도 막아줍니다. 우리 적당히 잘 먹었는데 뭔가 배부르지 않고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식사를 중단하고 살짝 걸어보세요. 그럼 허기가 사라집니다. 이 걷기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정말 뻔하고 작은 거지만 그냥 눕거나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살이 잘 빠지니 꼭 한번 걷기 해보세요. 이제 오후 루틴. 크게 간식과 운동으로 정해볼게요. 저는 일하면서 체력이 후달리면 간식을 먹어주는데요. 운동도 가야 하기 때문에 4, 5시쯤 먹습니다. 프로틴바, 단백질 쉐이크, 계란, 견과류, 가끔 빵도 먹는데 식빵이나 모닝빵 같은 최대한 양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 저는 오전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는데 주 4회 근력운동 50분, 유산소 1, 20분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하체, 화요일은 등, 수요일은 휴식, 목요일은 엉덩이, 금요일은 어깨, 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오후 루틴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간식도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버리면 살이 안 빠져요. 유지할 때는 만들어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살을 뺄 때는 선택지를 넓혀 놓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간식도 최대한 정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운동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헬스장 다니시면 저처럼 일주일 루틴을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이번 주에 몇 번 가서 어디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홈트를 한다면 월요일은 이 영상, 화요일은 이 영상 이렇게 스케줄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달리기나 사이클을 탄다면 몇 분 하겠다, 몇 킬로 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녁 루틴. 저녁 루틴은 점심 루틴과 비슷해요. 저녁 식단도 똑같이 탄단지에 채소 구성으로 먹어주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종류는 조금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 구성은 동일합니다. 채소는 삶은 양배추, 오이, 당근, 소금 간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당근이 의외로 달아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당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후 활동은 설거지나 뒷정리,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로 대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저녁 루틴도 만들어 볼게요. 저녁 식단은 제가 먹는 것처럼 탄단지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단쉐에 계란 2개,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보다 그냥 탄단지 식단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하고 심리적 만족감도 드실 거예요. 종류는 저처럼 오미밥, 닭가슴살, 계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탄단지 구성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활동.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것처럼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가족들과 살거나 누군가와 같이 산다면 앞으로 설거지는 내가 해볼게. 오늘 뒷정리는 내가 할게 라고 따뜻하게 건넨 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밤 루틴. 밤 루틴은 잠입니다. 여러분, 잠이 진짜 중요해요. 잘 자야 살도 잘 빠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 호르몬 2가지의 밸런스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은 증가하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이 성장 호르몬, 지방을 없애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살이 더 잘 쪄요. 또 잠을 못 잔 날에는 혈당이 더 높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줍니다. 웬만하면 8시간은 잘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근데 우리 같은 현대
연예인들이 잘 자고 숙면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을 위해 저의 잠 루틴도 공유해볼게요. 일단 잠자는 한두 시간 전에는 누워요. 그리고 침실에 암막 커튼 쳐주고 수면 안대까지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긴 보는데 도파민 뿜뿜 터지는 영상 대신 좀 컴해지는 차분해지는 잔잔바리 영상을 봅니다. ASMR도 듣고요. 그리고 수면 안대 끼고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서 잡니다. 제가 잠귀도 밝고 소리에 예민해서 에어팟까지 끼고 자는데 사실 저처럼 좀 병적으로 소리에 예민하신 게 아니라면 안 끼고 자거나 스펀지로 된 이어플러그를 끼는 게 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몸에 힘을 풀고 머리와 눈에도 힘을 풀어줘야 돼요.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잠을 절대 못 자거든요. 피곤해도 잠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머리와 눈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잠 안 올 때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힘을 풀어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해. 계속 생각이 들어오면 힘을 풀고 하는 거죠. 그래도 잠이 안 들고 계속 생각이 들어오면 일어나 쉬어요. 일어나서 ASMR을 듣거나 겁나 지루한 책 있잖아요. 몇 장 읽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책이 아주 강력한 수면제예요.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냥 밤을 한번 새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해탈하고 밤을 한번 새워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 루틴. 주말은 식단은 하지 않고 일반식과 배달 음식을 먹되 양 조절은 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먹지 않아요. 운동도 주말에는 쉬는데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그날 활동량들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놀러 나가세요. 대신에 좀 먹는 양을 줄인다거나 좀 많이 걸을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커니즘 재설계하기입니다. 살이 빠지는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거죠. 살이 빠지려면 먹는 거를 잘 컨트롤해야 해요. 그래서 식사의 메커니즘을 뜯어 고쳐볼게요. 첫 번째, 거꾸로 식사. 일단 밥을 먹을 때 흥분하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일 먼저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먹어주고 다음으로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 식이섬유, 탄수화물, 단백질을 기본 설정값으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 살 없는 애들 먹는 거 봐보세요. 떡볶이를 먹을 때 계란이나 야채를 먼저 먹지 떡을 먼저 먹진 않아요. 그리고 고기나 야채 같은 반찬류를 많이 먹지 밥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많이 먹는 것보다 고기나 야채를 먼저 먹고 많이 먹는 게 살이 안 찐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우리의 식습관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식적으로 거꾸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또 나중 가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두 번째, 20분 식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너무 좋아해서 밥도 너무 빨리 먹어요. 시간 없고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소중한 식사를 10분 만에 5분 만에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0분입니다. 그래서 최소 20분은 식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식사로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간식으로는 몰라도 식사로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뇌도 포만감을 못 느끼고 저작 운동을 안 하니까 나도 뭔가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밥을 한 입 먹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다 씹고 먹을 때까지 또 다른 음식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식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30분 정도는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짠 건 오케이, 단 건 노. 단 거 데인저예요. 데인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우리 입은 특정한 맛, 특히 감칠맛이나 단맛에 노출되면 도파민이 너무 뿜뿜 터져서 야 계속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단 게 단 거를 부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끔 설탕 대체품 알룰로스를 넣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단 게 더 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로콜라를 마셨더니 이상하게 입맛이 싹 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설탕은 아니지만 단맛이기 때문에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살이 찌진 않지만 살찔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단 걸로 살찐 사람으로서 단 걸 너무 좋아해서 저도 먹을 때가 있는데 살 안 찐다고 막 넣어서 먹고 맨날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 이게 더 땡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 거 좋아하시면 진짜 살 빼기 힘들어요. 특히 뱃살 빼기 힘듭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 거는 좀 피하셔야 해요. 당은 좋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애들 제외하고 게맛돌이 과당은 필요 없어요. 우리 여자들이 잘 찌는 팔뚝살 뱃살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맛돌이 당들을 좀 피하고 알룰로스 같은 애들로 대체하다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 것만 끊어도 살이 쭉쭉 빠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오늘은 의지가 없어도 알아서 살이 빠지도록 만드는 시스템 설정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이어트의 하드웨어
환경, 집, 직장, 사람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다이어트 환경으로 세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의 소프트웨어, 루틴. 나만의 루틴이 없다면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루틴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알고리즘, 메커니즘 재설계, 식사도 살이 잘 빠지는 패턴으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